방송이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늦었어요.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다들 뭐 직접 찾아뵈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미리 다녀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봉투가 깔끔하긴 한데 조그맣게 또 용돈을 드린 분도 계실 거고 따뜻한 사정이 좀 애매하면 따뜻한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리신 분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주식은 뭐 우리가 매일 하는 거고 그죠? 매일 하는 거고 답이 없는 게 주식이고 또 답이 있는 게 맞춰가는 게 또 주식이죠. 예. 어디 갔냐 이거.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할 건 아닙니다. 하루하루 일희일비할 건 아니고 항상 좀 잘 시장이 좀 제가 계속 이제 카톡방에서 약간 위험 신호나 여러 가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딴 거 없어요. 좀 지수가 빠진다. 예. 아니면 이제 뭐 힘이 빠지는 건 누구나 알거든요. 물론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모바일로 하다 보면 잘 모르는데 대충 알아요. 예. 아침에 미국이 올랐나 내렸나 중국이 올랐나 내렸나 뭐 이런저런 이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황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래도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의 그 의무죠. 예. 이렇게 시황을 좀 분석하는 거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주식을 하면 안 되죠. 그런 건데 그런 거라면 늘 하는 거니까 기본이 이제 주식을 늘 우리가 줄인다는 거는 포지션을 줄이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 종목이 많아요. 1번, 2번, 뭐 3번, 뭐 4번, 5번, 뭐 6번, 7번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거를 동일하게 살 때는 만약에 동일하게 매수를 했다. 동일하게 뭐 150만 원씩 7종목을 매수를 했다. 예. 예를 든 거예요. 대략 1,050만 원이 되는데 이리 해도 이제 시세가 살 때는 매입가 기준이죠. 매입가 기준인데 근데 시세가 움직였어요. 그럼 어떤 거는 뭐 10% 수익 난 것도 있고 20% 손실 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150만 원이 안 돼요. 그죠? 뭐 어떤 거는 150만 원이 200만 원 돼 있을 거고 어떤 거는 100만 원 돼 있을 거고. 근데 이제 포지션을 줄인다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종목 수를 먼저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네, 종목 수를 줄여요. 근데 이제 그게 좀 고르기가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낙폭이 제일 깊은 걸 줄여야 돼. 낙폭이 제일 깊은 것도 줄입니다만 또 하나 줄여야 될 거는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언제 갈지 모르는 주식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몰라서 그럼 왜 몰라요? 예. 만약에 딱 보면 아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환인제약이다. 이런 주식은 일봉을 보시면 이게 지금 일봉인데 한 올해 들어가지고 19,000원 딱 중심에서 위로 500원, 1,000원씩 밖에 안 움직였잖아요. 이런 주식은 언제 갈지 모르는 주식이에요. 이제 아까 예를 든 거예요. 내가 장이 좀 변동성이 크네 좀 줄여야 할 때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신라젠 같은 것도 그런 주식이죠. 계속 저점을 형성하니까 언제 갈지 몰라. 이런 거 순서로 좀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의 기본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힐라코리아가 있어요. 이건 좀 되게 애매해요. 힐라코리아가 지금 자꾸 21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건드리니까 제가 좀 강조했던 게 있죠. 21선을 건드리면 매도 신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되게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면 이게 만약에 비중이 많다. 그러면 이제 장을 이제 흔들리는 걸 감안한 거 말인 거예요. 장이 흔들리면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흔들리면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줄이는 거예요. 종목을 줄인다든지 종목 수를 줄여야 돼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일곱 종목을 샀어요. 샀는데 잘 들리시죠? 네, 카톡방에 남겨주세요. 들리시죠? 네. 네, 들리리라 믿습니다. 어차피 이 방송은 또 제가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둘 겁니다. 네, 들린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살 때는 150만 원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시세가 움직여 가지고 150만 원짜리도 있고 170도 있고 130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 봐가지고 주가라는 건 항상 올라는 가요, 언젠가는. 근데 만약에 미래에서 벤처 투자가 있다. 근데 이런 주식은 어떻게 보면 깨졌잖아. 그럼 이런 애들부터 줄이는 거예요. 딱 봐도 왜 우리가 보통 주식의 모든 기본이 5일선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강조드립니다만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서 검정색이 5일선, 빨간선이 21선. 그 순으로 이제 좀 줄여야 돼요. 네. 물론 지금 다 줄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시장 위치를 보면 조심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방심 여기 지금 3중 바닥이에요. 어찌 보면 2150이. 그렇죠? 근데 3중 바닥이라 지지력은 있다고 봅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다시 치고 가면 정말 다시 세게 가요. 여기서 안 빠지고 치고 가잖아요. 그럼 2250 넘게 갑니다. 근데 그걸 이제 뭐 무역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겠죠. 근데 여기서 치고 가지 못하고 빠져버리면 이까지 빠지는 게 아니라 절대 그 저점은 전저점에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 배웁니다. 우리가 주가를 하다 보면 보통 저저점에서 잡는데 거기서 일시적으로 툭 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때 잡아야 돼. 확 틀어버릴 때. 보통 이제 종목 기준을 봤을 때 여기에 이평선이 있다. 그럼 이평선 전후에서 잡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또 기억합니다. 이 바닥을 주식은 바닥에 사는 게 아니고요. 요때 사는 겁니다. 요때. 그래서 바닥에서 차라리 비중을 줄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종목을 치면 지금 이게 이제 코스피 일봉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고점 같지만 이렇게 보면 저점이잖아요. 그렇죠. 추세적으로 지금 2018년도 작년 4월부터 빠지다가 지금 계속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 생각해야 돼.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고점인데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고점이 아니에요. 2400, 2500까지 갔던 지수니까. 그런 상태에서 바닥권 반등 종목이다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바닥권의 저점을 잡지 거기서 이제 슉 빠지는 가격을 봐야 돼요. 거래가 빵 터진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위치를 단언할 자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여기 매물도 많아요. 매물이 많다는 거는 이제 지수입니다만 나중에 종목을 볼 때도 적용을 하세요. 이렇게 이평선이 꼬여 있으면 올라갈 때는 상당한 지지력인데 내려갈 때는 상당한 매물 부담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나마 코스피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하는 이유는 얘는 지금 61선 여기 있거든요. 2200포인트 자리에. 눈으로 봐도 요 위에 있죠. 지금 195개니까 여기도 95개를 보면 얘는 지금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오죠. 그럼 거의 제 생각으로는 거의 이거 밑에서 저점 잡아야 돼요. 730 밑에서. 섣불리 지금 포지션이 특히나 오늘이 이제 수요일인데 요건 다 할 거 오늘 주제입니다. 요 두 가지는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세 번이 거꾸로 하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게 미중 무역 협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나리오가 이제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는데 1이 뭐냐 하면은 1이 뭐죠? 작년에 이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 감은 안 와요. 제법 되겠죠. 여기에 지금 10% 매겼죠. 네. 갑자기 헷갈리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요걸 이제 없애는 거. 그러니까 관세를 처리하는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타결이죠. 타결. 작년 9월 달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품목은 많아요. 10% 관세를 때렸는데 이걸 처리하는 게 타결이죠. 두 번째는 지금 나온 이야기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이거죠.
요걸 해서 25%를 10%를 25%로 올리고 인상하고 갑자기 시나리오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3,250억 달러에 달하는 거예요. 여기도 25% 때리는 거예요. 이거 딱 들어가면 작년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작년 여러분 아시죠? 작년 10월 달에 이 장이 난리가 났어서 2,350포인트에서 대략 한 10% 빠졌는데 이때는 뭘 했냐면 이거 때린 거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걸 한다 만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그 11월 초인가? 네, 11월 초인가 10월 말인가 있어요. 그때 장이 돌렸는데 그때 이제 G20 정상회담이 저기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있었어요. 메시, 리오넬 메시가 리오넬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는데 요때 이제 실질적으로 진핑하고 럼퍼가 좀 우리 협의를 해보자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쭉쭉쭉 지금까지 가져온 거예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쉽게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또 이게 또 잘 알지만은 또 막연하게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잘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시죠. 미국 1분기 GDP가 무려 3.2% 나왔어요. 엄청 잘 나왔죠. 연율 한 2.5% 전후 보는데 3.2% 거의 뭐 스프라이즈하게 지표가 잘 나왔죠. 미국의 실업률은 3.6%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1.5%밖에 안 돼요. 이보다 좋은 건 없어요. 이걸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너무 좋은 골디락스 경제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금리 내려라. 유가 비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자기대로 가고 있는데 자 트럼프가 지금 2016년도 10월 달에 당선이 되고 한 2년 정도의 재임 기간 동안에 다 했어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 정시에 잠깐 덜 반영이 됐습니다만은 인프라 투자 2조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민공이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 공화당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대선을 할 때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뭐 멕시코 장벽, 멕시코 장벽 투자. 그리고 뭐요? 인프라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한테도 압박을 많이 줬죠. 야 공장 다 미국으로 옮기라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올리면 관세 때리는 거 똑같아요. 관세 폭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 트럼프는. 자 그런 상태에서 지표도 엄청 잘 나왔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뭐가 문제였냐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요거를 없애주는 대신 미국은 중국에 죄송해요. 말투가 왜 이렇게 산티나냐. 그거 안 지키면 어떡할래? 그래서 이제 담보를 잡으려고 그래요. 안 지켰을 경우에 이제 페널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은 싫거든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똑같죠. 북미 관계하고. 아닙니까? 김정은은 한 번에 제재 완화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트럼프는 핵무기 싸그리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플루토늄까지도. 핵 사찰 다시 받고. 근데 이제 뭐 감춰놓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나름 결렬이 됐죠. 지금 어떻게 보면 북미 관계랑 미중 관계랑 비슷해요. 미국은 무조건 중국을 경계해야 돼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1위의 인구, 생산, 소비 국가입니다. 말이 G2G 사실은 모든 GDP나 규모는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갑니다. 그걸 풀어주면 안 된단 말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 자기 또 내년 대선을 위한 표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트럼프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쉽게 이런 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상 이번 주에 한다고 하니까 얼음종을 놓은 거죠. 이게 저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시나리오별 전략을 세운다는 것도 시간 낭비입니다.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일정을 말씀드리면 9일하고 10일 동안에 그 중국의 류호 부총리라고 있어요. 이 양반이 워싱턴으로 갑니다. 그 북미 관계랑 똑같아. 실무직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경파가 있습니다. 이게 그 미국 무역 대표부가 USTR인데 이 강경파가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 안 나세요? 북미 관계는 계속 왜 북미 관계가 갑자기 빠그러진 거 있죠? 하노이에서 삑살이 난 게 있습니다. 2일차에 뭐냐면 볼턴이 갑자기 참석했어요. 볼턴 이 자식이 들어오니까 김정은의 표정이 완전 얼음이 됩니다. 왜? 볼턴 이 자식이란데 볼턴은 초강경파입니다. 그래서 볼턴 그 네이버 쳐보면 아시는데 사람이 얍삽하게 생겼어요. 폼페이오는 되게 유하게 생긴 얼굴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에는 또 라이트 하이저라는 자석이 있어요. 모누신 재무장관이 있고 모누신은 좀 제가 볼 때는 둘이 뭉실해요. 근데 이 자식이 오늘 또 엄포를 놓은 겁니다. 트럼프 트윗에 이어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러니까 우리 장으로는 잘해야 금요일 장이 끝나야 마감이 되겠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겠죠. 물론 그 전에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협상 결렬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연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은 아까 말한 대로 25%로 올리면서 플러스 3,250억에 또 25% 때리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은 기고만장할 만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트럼프가 왜 기고만장하겠어요?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미국이 1분기에 우리나라와는 완전 극과 극입니다. 네?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인텔이라든지 INTC 뭐 있어요? 알파벳 빼고 네. 전부 다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너무 잘 나오는 거죠. 실제로 1분기 관세도 때리고 해가지고 경기가 위축될 거라 봤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미국 기업의 실적이 막 대박이 나는 겁니다.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뻔한 애들, 뭐 예를 들어서 보잉이라든지. 보잉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의 가장 중심에 있는 회사죠. 아니면 요새는 이제 재결제 지위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런 기업들 별로 우리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주 빼고는 나머지는 너무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지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일단은 때리는 겁니다. 그 사람 보면은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아시겠습니다만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어느새 38%에서 지금 40% 중반으로 올라왔습니다. 지지율이. 미친놈 같지만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자 입장에 로스트벨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강합니까? 예? 북한, 이란도 항공만 보내버려 그럽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표밭 중에 하나가 셰일 오일들 업체가 있어요. 미국 그 기름 파는 사람들. 근데 셰일 오일이 지금 중동 오일을 넘어섭니다. 우리나라는 저기 두바이유를 많이 수입하는데 이걸 이미 이제 결과적으로 유가의 주도권도 가격을 지고 패고 하는 것도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는 마냥 내려도 좋은 건 아니에요. 또 마냥 올라도 좋을 건 없습니다. 지금 수준이 딱 좋아요. 예, 지금 이게 잘 보면 지금 그냥 배럴당 한 60달러에서 크게 안 빠져도 안 피곤해요. 그냥 적당히 너무 올라가도 안 줍니다. 지금 수준으로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는 그 60달러 기준으로 상하 한 65달러 정도? 이 정도 멈춰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50달러 밑에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물론 이제 그 단가는 다 다릅니다. 중동산 오일하고 러시아산 오일하고 미국의 셰일 오일하고 채산성 단가는 다른데 그냥 적당히 한 60달러 정도에서